네, 제가 이 스텔라 X라는 별 이야기를 하니까 무슨 뭐 과학자도 아니고 천문학자도 아니면서 목사가 무슨 별 이야기를 하냐 하고 별의 별 소리를 또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이렇게까지 강조하느냐 하면은 증거가 너무 많은데도 그동안에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또 이게 진실이라고 하면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이 배우는 그 교과서를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만큼 증거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강조하는가 하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 정말 이거 규명하고 밝혀서 또 심지어 더 나아서 뭐 교과서까지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아마 여러분도 드실 겁니다. 도대체 이 스텔라 죄송합니다. 스텔라 X라는 별이 폭발함으로써 어떤 정도의 흔적을 남겼고, 그 흔적을 남긴 증거가 뭐 어디 얼마만큼 있는가 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꽤 뭐 연구도 하고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같이 살펴보는 거죠.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흔적이 확실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흔적이라는 게 뭐 희미하고 애매하고 뭐 한두 가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째, 태양계의 행성들 중 하나가 사라진 거죠. 스텔라 X라는 그 태양으로부터 2.8AU 거리에 있었던 행성 하나가 사라지는 이것이 이제 그 폭발로 인해서 사라진 거죠. 그 다음에 화성궤도와 목성궤도 사이에 소행성대가 형성되었는데, 소행성대가 있다는 것은 모든 천문학자들은 뭐 다 인정합니다. 다만 그 소행성들이 왜 거기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무 이론이 증거가 안 되고, 이제 몇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소행성 그 많은 별들이 서로 한테 뭉쳐져서 행성을 이룰 만한 에너지가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뭉쳐지지 않고 그냥 돌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또 한편에서 어떤 학자들은 그게 행성으로 뭉쳐지지 않고 이제 쪼가리 별들로 막 이렇게 콩가루 집안처럼 돌고 있는 이유가 목성하고 화성궤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목성이라는 너무 큰 별이 그 중력이 작용해 가지고 그런 쪼가리 별들이 파편들, 소행성대 이런 별들 쪼가리가 서로 단합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다. 그래서 이제 행성을 이루지 못했다고 이제 하는데, 이런 학자들의 이론이 뭐냐면은, 원래 하나의 별이 있다가 폭발되어 가지고 그 파편으로 떠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원래 파편인데 그 어떤 서로 뭉치게 하는 힘, 서로 그 한 덩어리가 되어가는 어떤 본드가 부족하고, 아니면 뭐 목성이 중력을 가지고 방해해 가지고 뭉쳐지지 않아서 여전히 그저 그런 소행성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게 기껏해서 학자들의 이론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 때 거꾸로입니다. 별이 하나가 원래 있던 건데 그것이 폭발해 가지고 이런 가루가 되었는데, 가루까지는 아니라도 폭발돼 가지고 수많은 파편들로 우주 전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고, 궤도 방향으로도 날아가게 되고, 또 태양계에 있는 뭐 화성은
말할 것도 없고 지구, 심지어 달은 뭐 행성도, 우리 저 태양계 행성도 아니고 지구의 위성이 그런 조그마한 곳에도 그렇게 많은 파편이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성, 금성까지. 그리고 사실 제일 많은 파편이 날아갔을 곳이 목성입니다. 그런데 목성 표면에는 그런 충돌구가 보이질 않아요. 그럼 왜 충돌구가 안 보이느냐? 목성의 표면층은 그 매끈한 어떤 그 달처럼 그런 비표면이 아니고 가스층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가스층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 가스층 깊은 곳에 충돌해가지고 그 바깥에 표면에 보이는 게 가스이기 때문에 충돌구가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만약에 목성의 그 표면에 가스층을 다 걷어내고 나면은 목성에는 뭐 달보다 훨씬 더 많은 충돌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 돌고 있는 별들을 다 뭉쳐도 제법 큰 별이 될 뿐 아니라 그때 전 방향으로 우주로 날아가는 모든 걸 다 합하면은 상당한 큰 별이, 완전한 행성이 자기 궤도를 확보하고 돌다가 폭발했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겁니다. 이 천문학자들 이런 사람들 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한 153일 전에 그게 폭발해 가지고 그 파편들이 지구까지 초속 20km 정도로 속도로 날아오는데 153일 정도 걸려 가지고 지구의 태평양 쪽에 대개 뭐 그 동시다발로 충돌한 걸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서 초대형 쓰나미가 거의 10,000m 높이의 쓰나미가 전 지구를 강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40일 동안에 그 태평양 충돌할 때 섭씨 4,000도의 수온과 수증기가 하늘로 치솟아 가지고 그 고공에 50도 60도 되는 마이너스 이런 찬 공기가 만나 가지고 그것이 빗물이 돼 가지고 40일간 쏟아졌으니 이 일이 작은 일이라고, 이게 당연히 교과서에 실릴만한 일인데 어느 지구상의 어느 교과서도 이 스텔라 X라는 별이 폭발했다는 인식을 안 갖고 있고, 원래부터 그냥 쪼가리 별이 뭉치지 못해 가지고 떠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 안 밝혀진 겁니다, 전혀. 그래서 아라라산 정상을 덮고도 7.5m나 더 높기까지 물이 차올랐던 것은 쓰나미가 지구를 양쪽으로 퍼져나가지고 다시 지구를 반바퀴씩 돌아가지고 아라라산 근방에서 서로 동양으로 돌아온 쓰나미하고 서양으로 돌아온 쓰나미가 아라라산 근방에서 마주칠 때 물이 치솟아 가지고 아라라산 덮고도 7.5m 더 차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상태로 150일간 물이 창일해 있다가 물이 점점 물러가서 다시 원상태 태평양으로 돌아간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지구상의 모든 육지 동물들, 심지어 조류까지 노아 방주에 타지 않은 것들은 거의 다 멸종됐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 외에 모든 인류가 다 전멸하게 됐습니다. 그때 쓰나미에 매몰된 동물들이 석유가 되고요, 식물들은 매몰돼 가지고 즉시로 탄화돼서 석탄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하나하나 또 나중에 증명하겠습니다. 수많은 생물들이 매몰되어서 화석이 되었죠. 그리고 거의 동시다발로 하여간 스텔라 X가 폭발한 그 파편들이 약 153일 정도 날아와서 태평양 쪽에 집중적으로 충돌하면서 태평양이라는 바다의 육지가 다 사라져 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쓰나미가 돼 가지고 대륙을 다 덮친 거죠. 그래서 이제 태평양이라는 바다가 지금처럼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평양에 충돌한 그 충돌할 당시에
일어난 쓰나미가 몰고 온 토사가 미국 서부의 그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쪽까지 덮어 가지고 그게 이제 그때 밀려온 토사가 해발 2,400m, 그 아리조나주의 그랜드 캐년의 북쪽 림이라고 하는 케이밥 형성층 그쪽에는요 해발 2,400m쯤 되고 이쪽 남쪽 림은 2,100m쯤 됩니다. 우리가 그랜드 캐년 전망대 거기 서서 볼 때 거기가 2,100m 남쪽 림에 우리가 서기 때문에 북쪽 림은 2,400m 거의 고원지대죠. 고원지대. 거기까지 태평양 물속에 있던 토사를 밀어 올려 가지고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별이 한 개 떨어질 때 쓰나미 하나가 몰려오고 이어 떨어질 때 또 밀려오고 해가지고 700 원래 그 홍수나 그 퇴적토가 퇴적하는 그런 토사가 밀려오기 전에 비시누 기반암이라고 하는 맨 아래층에 캄브리아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맨 아래 대홍수 이전 지층으로부터 지층 한 해발 700m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서 700m에서 1700m 정도의 지층이 켜켜로 그렇게 쌓여 올라갔다고. 퇴적대에 올라간 게 1700m 정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토사가 밀려와서 그렇게 그랜드 캐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랜드 캐년에 대한 이유는 나중에 따로 이제 강론으로 설명할 텐데, 그랜드 캐년 연구를요, 지금 전 세계 지질학자가 150년간을 연구했는데 아직도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게 원래 태평양 바다 밑에서 퇴적됐다가 융기돼서 올라온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왜냐하면 이 해발 1,400, 1,600, 1,700, 1,800, 2,000m, 2,100m, 2,200m 이런 데서도 해발 2,100m, 2,200m, 심지어 그랜드 캐년 2,400m 북쪽림 그런 지표면 같은 데서도 태평양 바다 생물 화석이 나오니까 그게 우리는 뭐 간단하잖아요. 별이 떨어질 때 토사가 밀려오면서 태평양 해양 생물을 실어와 가지고 퇴적되니까 당연히 태평양 바다 생물 화석이 나온다고 간단한 얘기인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태평양 바다 물 밑에 그 물이 태평양에 보통 4,000m 해저에서 퇴적됐다가 그게 융기돼서 올라왔다고 지구상에는 모든 지질학자가 한 사람도 이의가 없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거 말이 됩니까? 그러면 4,000m 태평양 수면 아래에서 4,000m 내려가고, 그러면 지금 현재 퇴적된 그 두께가 1,700m쯤 되거든요. 비시누 기반암이라고 하는 게 해발 700 되니까 콜로라도 강바닥 정도가, 그러면은 그 위에 쌓여 올라온 게 1,700m라니까 바다 밑에서 4,000m 플러스 1,700m, 5,700m, 5,700m 깊은 바다에 있다가 그게 5,700m나 또 솟아 올랐다는 말이 있는데, 그걸 믿으려면요, 진화로 믿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질학자들 대부분은 그랜드 캐년의 신비랑 150년 동안 모든 지질학자가 지질학을 하는 사람 치고는요, 거기 안 가본 사람 없어요. 나 같은 사람도 갔다 왔으니까. 그런데 가서 보고 이 실제적 원인 진실, 스텔라 X의 폭발로 인한 파편이 태평양에 대량 충돌을 해가지고 퇴적토를 실어와서 그랜드 캐년 그 퇴적층이 다 만들어졌다. 이 진실을 모르니까 전부 다 하는 소리가 엉뚱한 소리입니다. 책을 몇 권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논문을 썼지만은 읽어보면은 진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텔라 X라는 별 폭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건 이걸 안 하면요,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모르게 돼요. 노아 홍수도 안 풀어지고. 자, 그 다음에 서남미에 밀려온 토사가 덮어서 규화목. 여러분, 그 바닷가에 가면은 모래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모래를 가지고 우리가 유리도 만들고 하거든요. 거기에 규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바닷가에 있는 규소를 포함한 토사를 육지에 갖다가 덮으니까 그 덮을 때 규소를 포함한 그런 토사가 덮을 때 나무를 덮었다는 거예요. 나무를. 그럼 그 나무가 규소 덩어리 밑에, 규소 지층 밑에 나무가 고스란히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규소가 녹아가지고 나무 속으로 다 치환대에 들어간 거지. 그게 규화목이거든요. 규화목. 그 규화목이 미국에는 뭐 엄청나게 해서 그런 나무 화석이 그걸요, 이 태평양 쓰나미 이걸로 갖다가 별 충돌한 걸로 설명하냐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달의 뒷면에 수많은 충돌 흔적을 남긴 것도 역시 스텔라 X가 폭발할 때 일어난 것이고요. 화성과 수성과 금성의 흔적을 남겨놓은 것도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제가 지금 여기 말씀드린 이 모든 증거들요, 제가 다 영상 자료를 찾았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진을 찍어 놓고도 스텔라 X의 폭발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개념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는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 영원한 미스테리야.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듣는 거는요, 전 세계에서 몇몇 사람이 지금 듣는 겁니다. 아직은 제가 어디 가서 뭐 많이 강의 안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지구 궤도가 변동이 생겼어요. 제가 볼 때 지구 궤도가 제법 이탈됐는데, 본래는 1년이 제가 저 짐작으로는 336일이었다고 봅니다. 원래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궤도가 조금 바깥으로 밀려가 가지고 지금 현재 1년은 365일 하고도 0.25641일이 이렇게 길어졌다고. 또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삐딱하게 기울어요. 23.5도가 이게 삐딱하게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게 지구위가 보면은. 그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그 수증기가 올라가서 태양빛을 가리고 해서 빙하기가 뭐 길지 않지만은 빙하가 형성되고 빙하기가 짧지만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또 달도 궤도 약간의 이탈이 있어 가지고 달이 원래는 한 달이 28일이었다고 봐요. 4주였고 28일이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27일 7시간 43분 2초로 조금 줄었어요. 달은요. 달의 공정이 조금 줄고 지구는 조금 늘고 이렇게 조금 어긋나 버렸다고. 그래서 지금이 1년이라는 게 애매하고 한 달도 애매해요. 딱 부러지지 않아요. 근데 저처럼 1년을 336일로 하면은요, 28일 딱 나눠봐. 12달 딱 된다고. 그리고 사람의 수명에 제일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스텔라 X 충돌 이전에 사람의 수명이 950세, 노아가 950세 아닙니까? 노아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종씨잖아, 노아하고. 950세였는데, 홍수 이후에 바로 수명이 단축돼가지고, 셰엠이 600세로 떨어져요. 나중에 그것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20세 정도로 단축했는데, 정상적으로 살면 저나 여러분이요, 7, 80 살고 죽으면 안 됩니다. 그건 반칙이야. 다 120세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암도 안 걸리고, 치매도 안 걸리고, 그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죽을 때도 병 걸려 죽으면 안 되고,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 돌아가셨더라. 이리 죽어야 돼요. 죽는 것도 성경 읽어보고 성경대로 죽어야 돼.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900년, 먹기만 하면 900년 정도 살 수 있었던 채소, 곡식, 과일들이 거의 다 멸종되고, 지금 먹을 게 밀하고 쌀밖에 없잖아요. 곡식이라는 게. 과일도 뭐 사과하고 배하고 뭐 열대과일 몇 개 하고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제. 그 포도 뭐,
한국은 그래도요, 사과도 맛있고, 뭐, 배도 맛있고, 감도 맛있고, 기후대가 좋고, 토양이 좋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맛있는 과일을 먹는데, 다른 나라 가면 그 과일도 별로 없어요. 또 못생겼습니다. 다 보면요. 어떻든 가장 아쉬운 것은, 그때 홍수 전에는 그냥 채소, 곡식, 과일을 먹으면은 그냥 뭐 특별히 건강관리 안 해도 그 어떠니 900세를 넘어서 평균 나이가 912세였어요, 그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긴 했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그 거인족들을 봤지 않습니까? 키가 뭐 7m, 8m, 11m 이런 거인족들이 그렇게 악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막 아내를 삼고 이런 놈들이 900년 살아봐.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확 줄여가지고 120세까지로 그냥 제한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 인생의 나이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고 돼 있어요. 후대 보니까. 다윗도 70세, 뭐 솔로몬도 70세, 사울도 70세, 거의 70세 정도로 그저 살고 죽어버립니다. 한국은 뭐 그러다 뭐 그떡하면 뚝하면 암이 걸려도. 자, 그 다음에 지구의 육지 내면에 내륙에도 약 170곳 정도가 충돌구 구덩이가 남아 있습니다. 바다에 빠진 거는 뭐 물 때문에 구덩이가 없지만은 보존 안 됐지만은 지구촌 육지에 한 170곳 정도가 충돌구가 있는데 그것도 이따가 제가 이 강론으로 이거 하나하나 다 제가 제목을 제가 공부할 텐데 제가 지금은 제목 설명 해놓고 나중에 이걸 낱낱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소설 쓰는 게 아니고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야. 증거가 너무 많아.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천문학자도 아니고 지질학자도 아닌데 내 눈에도 이렇게 증거가 널브러져 있는데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뭐 과학자, 지질학자들이 말이야. 이렇게 많은 증거를 보고도 그걸 추리를 못하고 어차피 이런 실험은 재현은 안 되니까 추리를. 과학자라도 별 수 없이 이런 것은 유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발 4,000m 정도 되는 산 중턱이나 정상 가까이 그런 데서도요 바다 생물 화석이 나온다는 거야. 그게 어떻게 뭐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어떻게 하냐, 바닷물이 그 쓰나미가 이렇게 밀려온 걸 생각 안 하고 다 옛날에 바다 밑에 있다가 솟아 올랐다가 자꾸 우기는 겁니다. 그래 그 수준이 그 정도예요 지금 현재. 그게 지질학자 지난날이 똑같이 그런 헛소리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구상의 계절이 이 지구 자전축 기울기가 23.5도 이렇게 기울어지는 바람에 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돼가지고 원래는 온대 내지 아열대 정도의 기후대를 갖고 있던 데가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갑자기 그냥 냉대가 돼가지고 그 동물들이 죽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베리아 같은 데가 옛날에는요 그 온대 지방이거나 아니면은 아열대 지방이었어요. 거기에 매머드가 죽어서 만년설 속에 얼음 속에 냉동돼 있는데 이 해부해가지고 그 안에 뱃속에 이렇게 먹은 게 그대로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걸 보니까 아열대 식물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매머드가 아열대 지방에서 식물을 먹고 거기 가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지역도 원래는 침려 수렴이 아니고 아열대 식물이 있었던 곳인데 지가 기울면서 그 냉대로 변해버린 거죠. 한대로. 그 다음에 방주에서 태울 수 없었던 초대형 공룡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내륙 깊은 곳에 내수면 염호들이 생겨나는데, 제가 그 아라라산 밑에 반이라는 호수가 있는데 해발 1700m 해발 1700m 지대에 있는데 염호인 거예요. 큽니다. 그 반이라는 호수가 터키에서 제일 큰 호수인데, 그 다음에 거기서 넘어서 이란 쪽으로 넘어가면 이란 북부에 우르미아 호수라고 또 큰 호수가 있습니다. 그건 해발
해발 1700m 정도, 1400m 되는데, 우르미야 호수도, 염분이 바다보다 더 진한 염호예요. 그 다음에 뭐, 카스피해 옆에 아랄해라든지, 또 이 남미의 안데스 산록의 티티카카 호수라든지, 이 전부 다 해발 3000m 넘는 곳에 염호가 있다고요. 바닷물이 어떻게 올라갔겠어요? 3000m 넘는데. 그래서 10,000m 넘는 바닷물에 쓰나미를 몰려와가지고 그 갇혀가지고 그게 내수면 염호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쓰나미로 설명 안 하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환태평양. 태평양을 뺑 둘러가지고 바다 쪽, 바다하고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그것도 이제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거기 보면요, 활화산대가 이렇게 환태평양에 다 둘러 있어요. 그리고 지진대 화산대가 그렇게 안데스 산맥으로 해가지고 이 인도네시아까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태평양 쪽에 너무 엄청난 그런 충돌이 할 때 그 충돌에서 태평양 판 자체가 균열이 다 가가지고 거기 그 판에 균열이 가면서 거기서 화산도 터지고 지진대도 여전히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거기 자꾸 어긋나면서 지진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 자전 축이 기울어 온대가 한대로 변했고요. 지표면의 지형들이 홍수 이전과 많이 달라지게 돼서요. 그리고 이제 지구 곳곳에 수성층이라고 하는 물에 의해 가지고 퇴적된 퇴적암들이 그때 형성됐는데, 이 모든 증거 제가 간단하게 한 게 지금 30가지 정도의 증거들이 있고, 저는 그 증거 조사를 해가지고 사진 자료까지 지금도 그런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제가 이런 자료를 모으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증거가 될 만한 거 있으면 그런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여기 앉아서 제가 혼자 떠들어가지고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이게 진실이거든, 제가 볼 때. 이건 사실이고 팩트야. 그래서, 이게 옳다 하는 정도 인정을 받으려면은 제가 이런 소스를 제공했으니까 젊은 분들이 어느 대학에 가서 지질학을 공부해가지고 그 논문을 써가지고 노벨상 정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게 정설로 바뀌지. 저 같은 사람이 떠들어 봐야 사람들이요, 인정은 안 해요. 목사가 말하면 아무리 사실만 해도요, 사이비 과학자라는 거야.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요, 창조과학계 사람들 보고도 그냥 예사로 사이비 과학이라 그럽니다. 아니, 목사가 말하면 옳아도 틀린 것이고, 과학자가 말하면 틀리도 옳은 것인가? 여러분, 학문하는 세계에 정직해야 되고, 진실해야죠. 그리고 옳은 말 하면요, 초등학생이 말해도 들어야 돼. 저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그 과학자들 세계가 이렇게 그 부실하고 허무하고 뭐 아는 게 제대로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실험을 통해 되는 게 아니고 유추, 이런 것 때문에 지금요, 과학 철학 과목이 생겨서 철학적으로 유추를 해가지고 증거를 찾아서 가설을 수립해가지고 충분한 이론이 되었을 때 그게 공인되면은요, 그런 학위를 받고 더 해가지고 이제 큰 상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좀, 그리고 유명한 과학 잡지에 실리고 해야 되는데 저 입장에서는 틀렸잖아요. 나이도 있고. 젊은 분들이 제가 제공하는 이런 소스를 가지고 성실히 공부해가지고 언젠가 전 세계 모든 교과서에 이 이론이 실려서 진화론, 지질학, 이 모든 생물학이 다 기초부터 기초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